안녕하세요. 영잘국 배아영 팀장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유의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과 더불어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자마자 0점 처리, 즉 불합격 처리되는 항목 2개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0점 처리 항목은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공인어학 성적이란 외국어 관련 성적입니다. 흔히 영어 공인어학 성적이라고 하면 토익, 토플 등이 있으며 영어가 아니더라도 중국어 HSK, 프랑스어 델프, 스페인어 델레 등 외국어 관련 성적을 언급하게 된다면 불합격이니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 0점 처리 항목은 교과목이 명시된 교외 수상 실적입니다. 학교가 아닌 교외에서, 즉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수학, 과학, 외국어 경시대회 및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은 절대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교외 대회 명칭에 수학과 과학, 그리고 외국어 등의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0점 처리되지는 않지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작성을 하면 안 될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즉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 교회 수상 실적, 교회 인증시험 참여 사실 및 성적,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이나 등록, 해외 활동 실적 등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 대용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살아온 환경을 이야기하기 위해 부모님의 직업 등을 많이 작성하는데요. 국내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2022학년도 입시부터 변경된 자기소개서 공통 및 자율문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통문항과 자율문항의 구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허용하는 모든 학교들에서 따르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2021학년도 입시까지는 3개의 공통문항이, 그리고 2022학년도 올해 입시부터는 2개의 공통문항이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율문항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문항인데요. 해당 자율문항을 내지 않기로 한 대학들은 공통문항 2문항이 자기소개서 문항이 될 것이며, 자율문항을 내기로 한 대학들에서는 대학별로 지원 동기나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합니다. 자, 이제 각 문항을 살펴보며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기존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는 학습과 활동을 각각의 문항으로 두고 작성했겠지만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작성의 가장 큰 변화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한 문항으로 합쳐서 작성하게끔 한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로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진행한 모든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진로와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선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진로를 설정하는 게 우선시돼야겠죠?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작성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본인의 경험과 활동을 나열합니다. 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 하지만 단순한 나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미 학교 생활기록부 혹은 활동 증빙 자료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A, 활동, A 플러스 법칙인데요. 예를 들면 영잘국이라는 학생은 A라는 역량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물학자가 되기를 꿈꾸며 생물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생물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잘국 학생이 생물 동아리에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진행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기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 동아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잘국 학생은 A+로 변화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 전과 후에 변화된 모습, 즉 플러스 부분이 잘 드러나게끔 작성돼야겠죠? 2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에 대해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인성 영역을 평가하는 중요한 문항인데요. 해당 부분도 A, 활동, A+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과 공동체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전의 나의 상태를 A로 두고 해당 활동을 통해 A가 A+로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떠한 것을 나눴다 보다도 나눔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문항을 꼭 봉사활동으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수업시간 내에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해당 나눔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 문항은 자율문항인데요. 필요시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의 자율문항 1개를 추가하여 활용하게 되는데요. 3번 문항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문항이므로 문항이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이 있는 학교들에서는 대체로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등에 대해 물어볼 텐데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생활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한 수행평가 혹은 교내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인의 진로가 확고해진 경험을 기술하고 희망 전공을 구체화시키면 좋습니다. 진로 계획을 구상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자기소개서는 입사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군이 되겠다라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진로 계획이 아닙니다. 해당 자기소개서는 대학교 입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당 대학, 해당 전공에서 제공하는 수업들, 그리고 활동들이 나의 어떠한 역량들을 증진시켜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3번 문항을 작성하기 전에 전공 교과목 및 전공 교수님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과 각 문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4월 말 5월 초경 각 대학교에서 모집 요강 확정안이 발표되며 각 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서식 또한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통문항은 변함이 없을 테니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본인의 활동과 경험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